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 한국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지난번 올린 영상이 워킹 홀리데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제 대행을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하시라라는 내용이 올라가서 그 이후로 상당히 문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좀 찍습니다. 2024년 워킹 홀리데이가 변경이 되는데 1년짜리가 2년짜리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해서 이민을 하는 걸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문의가 많아서 요걸 오늘 정리를 조금 해드릴까 해요. 캐나다 워홀은 이렇게 바뀝니다. 1년짜리에서 이제 2년짜리로 바뀌어요. 한번 신청하면 2년짜리 받는 거예요. 카테고리는 워킹 홀리데이, 영 프로페셔널, 인터내셔널 코업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워홀로 지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와서 영 프로페셔널 별 필요 없어요. 워홀로 아마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발 인원이 3배로 늘어납니다. 4,000명에서 12,000명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세 가지 카테고리 합산 12,000명이기 때문에 각 카테고리별 4,000명씩 선발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그냥 12,000명 선착순으로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변경이 되는 거는 선착순 플러스 랜덤 추첨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먼저 지원하는 사람, 워홀에 먼저 지원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 되어버렸어요. 연장 신청이 한 번 더 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요. 이는 12월 중순에 정확하게 발표나야 알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30세에서 35세로 늘어났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워홀로 이민하겠다. 가능해진 거죠. 자, 워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민 혹은 이걸 할 수 있냐 설명드려 볼게요. 통상적으로 나 단순히 어학할 거예요. 취업할 거예요. 그리고 이민할 거예요. 이런 스토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워홀 비자 2년짜리로 최대 한 1년 정도 영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영어가 당연히 필요할 거잖아요. 지금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가자마자 취업하십시오. 그분 강제로 어학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학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공부 이후 취업 플랜으로 구성하시는 게 더 좋을 걸로 보입니다. 코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조금 해서 본인의 커리어나 학력이나 어떤 인맥을 조금 더 높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토론토나 밴쿠버 같이 메인시티 혹은 캘거리 같은 도시에 지금 코업 프로그램이 한창 개발 중인데요. 개발되면 땡큐겠죠. 요런데 이제 3+3이나 6+6 정도의 코업을 등록해 놓고 여기에서 학문적으로 실무적인 학문을 배우고 추가적인 경영학이라든지 디지털 마케팅이라 이런 걸 좀 배우고 이와 관련된 회사에 실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그때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워홀을 그때 발동시켜서 2년의 경력을 쌓아서 그 안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영주권이 신청 가능한 주는 알버타, 사스카추완, 매니토바, 동부 4개 주 이렇게 나눠질 건데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알버타주입니다. 알버타주에는 이제 캘거리와 에드먼턴이라는 대도시가 있죠. 캘거리는 인구 150만, 에드먼턴은 인구 120만 정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대도시예요. 캐나다 5번째, 6번째 도시라고 손꼽습니다. 대도시가 있으니까 비즈니스가 있고, 그죠? 한인 커뮤니티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워홀로 이민을 도전하기에 아주 좋은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NOC B 직종 이상으로 취업하되 티어 3 이상 직종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티어 3. 이게 NOC B입니다. 쉽게 말하면. B 직종 이상으로 취업을 하면 알버타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동시에 영어 CLB5, IELTS General 5.0을 말해요. 영어 점수가 되면 알버타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하죠. 2년짜리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아가지고 가서 영어를 좀 갖춘 다음에 그죠? 뭐 단기 어학연수 하면서 일자리를 빨리 찾는 거야. 근데 그 일자리가 NOC B 이상 혹은 티어 3 이상 직종을 찾아 그 잡 타이틀로 일하면서 IELTS 5.0 성적만 있으면 1년 경력 쌓자마자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알버타의 장점이죠. 대도시가 있고 어학연수할 수 있는 어학기관도 충분하고 취업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워킹 홀리데이로서 이민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 제가 보기에는 알버타주의 캘거리나 에드먼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사스카추안주예요. 사스카추안주는 춥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죠. 여기는 리자이나, 사스카투, 무스조라는 3개 도시가 메인 도시인데 각 도시가 인구가 20만이 채 안 돼요. 3개 도시는 실제로는 가려면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편입니다. 어찌됐건 이 3개 도시가 메인인데 인구가 이제 합쳐야 60만 되는 거고 각 도시는 2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소도시 규모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주의 장점은요. 직종 무관. 아무 일이나 해도 돼요. 뭐든 괜찮아요. 가서 편의점에 일해도 되고요. 맥도날드 일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가서 6개월 이상 일하고 6개월 경력을 만들고 CLB4, IELTS General 4.5기 때문에 영어 수준도 낮습니다. 요거 취득하면 사스카추안 주정부 이민 신청할 수 있어요.
직종에 따라 부족 직군은 취업하자마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바로 일하면서 이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로 사스카추완주는 6개월 일하고 신청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지 어학원은 현재는 없어요. 현재 가면 공부할 데가 없어요. 영어 공부는. 어학당은 한 곳이 있는데 IELTS 5.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영어 수준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가자마자 영어 공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나 사스카추완주로 가겠다 하시면요, 한국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캐나다 어학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프로그램들 매우 저렴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등록해서 IELTS 4.5를 맞추거나 한국의 IELTS 전문 학원으로 가셔가지고 IELTS 4.5 금방 만듭니다. 한두 3개월, 1, 2, 3개월 정도 만듭니다. 이 정도 공부해서 영어 조건을 갖춰서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하면서 영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영주권 신청 못 하신 분들 숱하게 많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가서 영어 준비해야지. 그러려면 학원을 제대로 다니시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준비해서 가십시오. 다음. 매니토바주입니다. 매니토바주는 위니펙이라는 인구 70만짜리 큰 도시가 있어요. 따라서 위니펙으로 당연히 들어가겠죠. 매니토바주 간다, 위니펙까지 다른데 절대 안 갑니다. 여기도 직종 무관하게 애니 직종, 아무 직종이나 취업해서 6개월 이상 경력을 만들고 CLB4, IELTS General 4.5만 있으면요, MPMP, 매니토바 주정부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직종에 따라 부족 직군 등은 취업하자마자 신청할 수 있는 직종들도 있어요. 그 직종을 제가 지금 나열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가서 잡을 알아보면서 운 좋게 이런 직종을 얻어 걸리면 취업하자마자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영어 공부할 곳은요, 레드리버 컬리지라는 곳이 있어요. 현지에 가면 여기 어학당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리버 컬리지 어학당에서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영어 점수를 갖추고 취업할 수 있는 영어를 만드실 수도 있겠죠. 또 어차피 취업처 알아봐야 되니까 현지에 랜딩 도착해서 뭔가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학당 다니면서 잡을 막 알아보는 거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이런 분들이 취업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영어를 갖추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부 4개주예요. 노바스코시아, 뉴펀들랜드, 뉴브런즈윅, PEI. 이게 동부 4개주로 하냐? 한 개 주가 작기 때문에 4개 주를 합쳐도 다른 주 하나만 못 해요. 이 중에 이제 주요 도시는 헬리팩스 도시 하나죠. 헬리팩스 쪽으로 이제 가면 이 4개 주는 주정부 이민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직종 무관하고 취업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력을 만들면 어떤 주는 6개월이고 어떤 주는 1년 이상 필요해요. CLB4에서 CLB5 이상 IELTS 4.5에서 5.0 정도 만들면 주정부 이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리팩스에 들어가서 학원 보통 다니죠. 헬리팩스에는 3개 어학원이 있거든요. CLRC, ECLC, ILI. 이 3개 어학원을 4주, 8주, 12주 다니면서 직업을 막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알아보고 잡을 어레인지해서 연결이 되면 그쪽으로 가서 일을 시작하시겠죠. 일하면 주에 따라서 왜 노바스코시아, 뉴펀들랜드, 뉴브런즈윅, PEI 4개 주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여기에 가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일하고 나면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주정부 이민 신청해서 영주권 받아서 나오시는 루트가 이렇게 될 겁니다. 혹시나 해서 요즘 무디가 조금 있기 때문에 나 워킹 홀리데이긴 한데 유아교사로 밴쿠버에서 요즘 이민이 잘 된다는데 이런 걸로 할 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현지 혹시 한국에서 유아 자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유아교사인 분들이라면 혹은 학점은행제로 내가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할 거니까 이걸로 이민할 수 없어 이민 된다는데 요거 설명드리면 요런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요 혹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밴쿠버의 PLIA라는 어떤 유아교육 과정인데 코업 과정으로 유명한 학교예요. 이런 과정에 유아교육 과정을 등록하는 거예요. 여기는 공부는 7개월하고 실습이 5개월 있어요. 근데 공부 7개월 중에 일주일에 2번만 학교 갑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 학교 가는 학교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만 학교 가면 되기 때문에 7개월 중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난 이미 자격이 있으니까 BC주 자격으로 바꾸는 시간을 벌고 실습처를 확보하고 실습 시간을 확보하고 잡을 소개받을 혹은 취업을 할 취업처를 알아보는 기간을 버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개월 실습 기간 중 실습 시간도 충족하고 취업처도 찾고 이렇게 해서 취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있으니까 5월 비자를 쓰면서 CLB6 이상, IELTS 6.0 이상은 거의 기본으로 필요하다고 봐야 돼요. 사실 그래야 유아교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아교사는 아주 낮은 커트라인으로 BCPMP, BC주 주정부 이민이 신청 가능하고 지금 커트라인 60점으로 지금 취업하자마자 거의 60점 다 돌파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영어가 돼야 취업도 이민도 가능해요. 영어도 하나도 안 되는 유아교사 분이 나 그냥 가서 이걸로 이민할 수 있어요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영어 못하는데 누가 선생님으로 써주겠어요. 그래서 영어는 갖춰야 된다.
그래서 워홀로 유아교사로 이민할 수 있다. 방법론을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상담은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주시면 됩니다. 우리 에듀케이션은 이런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지금 신청 대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뭐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이죠. 캐나다 워홀은 저희가 제일 잘합니다. 대행료는 5만 원입니다. 환불 안 되고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중간에 하셨다가 서류 업로드 실수나 단계별 일정 관리가 잘못되어서 문제 생기시면 정말 많이 봅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전부 다 챙겨드린다. 토론토, 밴쿠버에서 저희가 취업 알선해드리고요. 현지 도착 후 저희 담당자가 직접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이력서 첨삭지도 지원 가능하고요. 캐나다 현지 휴대폰 개통 위해서 유심을 한국에서 먼저 공짜로 드립니다. 현지 계좌 개설과 현지 오리엔테이션 저희가 모두 담당하여 여러분 현지에서 관리해드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거 5만 원이면 됩니다. 싼 편 아닙니까?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연락 주십시오. 제발 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